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 뉴스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서 중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캐러반 행렬에 대한 소식이 특히 눈에 띕니다. 이들의 행렬은 처음에는 수십 명에 불과했었는데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는 7천 명이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행렬의 목적지는 미국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무작정 미국을 향해서 걷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 행렬이 미국 국경 지역으로 다가오자 이 상황을 미국의 국가적 비상사태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행렬이 통과해 지나오는 나라, 특히 미국과의 길목이 되는 멕시코에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강한 압력을 행사하는 중입니다. 이들이 미국 국경까지 도착을 한다고 해도 실제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는데요. 새로운 삶을 찾아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 오늘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페이스북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어제 스팸과 인증 정책들을 위반한 95개 페이스북 페이지 채널과 39개의 계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페이지들은 주로 정치와 연예계 소식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 곳들이었는데요. 아주 낮은 품질의 컨텐츠를 다루면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곳들이었다는 것이 페이스북 측의 설명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들 페이지 중에는 필리핀에서도 아주 유명한 친두테르테 성향의 정치 페이지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는 팔로워가 480만 명에 이르는 곳들도 있어서요.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테르테 미디어라든지 두테르테 피노미나, 두떨티 트렌딩 뉴스 같은 곳들이 이런 곳들인데요. 아마도 페이스북에서 필리핀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곳들도 몇 곳 눈에 띄는 곳들이 있습니다. 마르코스 집안 출신인 이미 마르코스 하원 의원을 지지하는 페이지도 이번에 삭제 조치를 당했네요. 페이스북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쁜 컨텐츠들을 없애는데 인력과 기술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은 개인 정보 유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아마도 이런 조치들이 이런 페이스북의 상황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필리핀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짜 뉴스들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페이스북의 조치가 환영받을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에서도 페이스북에 뉴스 그룹을 함께 운영하고 있죠. 우리 교민들에게 유익할 만한 여러 뉴스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노력이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필요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는 뉴스 필리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요. 요즘 매번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이번엔 이게 올랐다. 다음엔 또 뭐가 올랐다. 계속 이렇게 물가 인상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번 뉴스는 얼마 전 전해드린 필리핀 교통요금 인상 소식에 대한 후속 내용이 올라와서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와 센트럴 루손 그리고 루손 남부 카라바존 지역의 교통 이용자들이 이번 지푸니와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당초 필리핀 육상교통사업자관리위원회 LTFRB는 11월부터 지푸니 요금과 버스의 기본요금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운송사업자 측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이 사업자 측에서는 기름값 등의 물가 인상 등으로 운송사업자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LTFRB의 요금 인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푸니와 버스의 이용자들이 바로 그 물가 인상 때문에 교통요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나선 건데요. 이것저것 물가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교통요금까지 오르게 될 경우 그 부담이 너무 크게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물가가 오르니 요금도 올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물가가 오르니 요금까지 올리면 너무 부담이 된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제도 뉴스에서 전해드렸었죠. 메트로 마닐라의 최저급여가 내년에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인 물가 인상에 맞춰서 결국 인건비 상승도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오르고 또 기름값이 오르고 그 밖에 공공요금도 계속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상승의 순환을 따라가지 못하는 계층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가 될 텐데요. 같은 상황을 놓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게 되는 현재 필리핀 인플레이션이 우리 교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 내용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10월 하순인데요. 오랜만에 필리핀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에서는 오는 주말쯤, 그러니까 10월 27일에서 28일경 올해의 26호 태풍 국제명 위투가 필리핀 영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영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름이 태풍 로시타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태풍 위투는 현재 필리핀 동쪽 267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속 15km의 속도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고 현재는 중역급 태풍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앞으로 4, 5일 정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세력을 키우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은 태풍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의 이름을 지칭할 때 한국은 국제명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필리핀은 일단 필리핀 영내로 진입하는 태풍에 대해서는 별도의 로컬 이름을 붙여서 호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국제명 위투가 필리핀으로 오면 필리핀에서는 로시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태풍의 풍속을 나타내는 단위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초속, 그러니까 초당 바람의 속도를 나타내는 반면에 필리핀에서는 태풍 속도를 시속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다룰 때 좀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태풍은 현재 중심 풍속이 시속 130km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한국에서는 초속으로 환산을 해서 초속 36m의 바람이라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차이가 좀 있죠. 요즘 필리핀 뉴스에서는 이제 이틀 후로 다가온 보라카이 섬 재개장에 대한 소식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6개월간의 섬 폐쇄와 환경 개선 작업들을 마치고 이제 곧 새롭게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요. 보라카이 사태 이후 최근에 이렇게 환경 문제로 지역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태국의 피피섬도 그렇고요. 이번에는 시밀란 군도도 관광객 숫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한 보라카이가 6개월간의 휴식 후 어떤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